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제가 강연장에 가면 이 Q&A 시간에 많이 받게 되는 Q가 있습니다. 바로 내성적인 아이에 대한 건데요. 내성적인 아이를 둔 부모님 걱정이 많습니다.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라는 말 자체가요. 뭔가 좀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성격입니다. 외향적인 아이는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반면에 내성적인 아이는 나와 잘 만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에게는 이런 좋은 특징은 안 보이고요. 목소리 작다, 수줍어한다, 다른 애에게 치이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룹 토의나 자기를 발표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자기를 잘 표현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그러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는커녕 겸손한 건지 겸손이 지나쳐서 있는 것도 잘 보이지 못하니까 너무도 안타깝다 하세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외향적이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 거의 못 봤습니다. 외향적인 아이를 둔 부모님의 고민 좀 있긴 하겠죠.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라서 고민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요, 내성적인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는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장점이라는 믿을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콰이어트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정말 유명한 초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수정 케인이란 저자가요. 세계적인 강연인 TED, 테드 강연 아시죠? 이 자신의 책 콰이어트를 주제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연에서 본인은 굉장히 이 강연을 위해서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만큼 내성적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학창시절에 캠프를 간 일화를 얘기합니다. 가방에다 책을 많이 넣어 갖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꺼내서 읽으려고 하니까 못 읽게 하면서 뭐 하냐면 막 구호 외치라고 하면서 그 강연장에서 구호 외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웃었는데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이라면서 수정 케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왜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농경사회에 또는 한 곳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는 뭐 내가 누구야 이렇게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아니까. 그런데 산업화, 대도시화 이렇게 되면서는 각자 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학교 또 조직은 점점 그룹 토의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을 요구하는 어떤 장문 시간조차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꾸 네 생각을 내, 네 목소리 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장점이 많은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열린 교실이라든가요, 그룹 토의라든가 이 모든 활동을 보면은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 할 말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할 말은 많아요. 근데 목소리 내서 말하는 게 수줍어요. 이런 내성적인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축소시키고요. 외향성의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21세기를 살아가기에 역부족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수록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많은 걸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 엘고어, 또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스티브 워즈니악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특히 스티브 워즈니악은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대요. 그 덕분에 창조성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대중 속에 끌어다 놓고 또는 그룹 토의로 자꾸 목소리 내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물론 개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성격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내성적인 아이를 둔 부모님께 우리 아이에게 목소리가 작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또 네 성격 걱정이다 라고 걱정하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육아 솔루션 시작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작으면요, 네, 이렇게 마이크 사용하면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할 말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면 되는 건데, 목소리가 크게 뭐냐, 크게 해야 들리지 안 들려 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아이는 나는 굉장히 가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목소리 크기로 아이의 귀를 죽이지 마십시오. 자, 이제요, 내성적인 아이가 혼자 할 시간을 많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는 자기 내면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해내는 아이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성격을 그리고 그 장점을 보지 않고 내성적인 것을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격을 바꾸라고 한다면 아이 변합니다. 강조드리자면요, 바꾸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내면의 장점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듀케이션이 에듀케어에서 온 거잖아요. 밖으로 끄집어내다, 잠재력을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아이의 장점을 끄집어내지 않고 비난한다면 있는 재능도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아이 성격 부정하는 건요, 아이 내면 부정하는 거고 아이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그냥 귀 기울여 주세요. 큰 목소리 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가 작지만 듣기 좋아, 오 단어 풍부한데 표현력이 우수해 라며 장점을 찾고 이끌어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아이의 성격을 부정하는 말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성격으로 뭐 할래? 그렇게 별말 아닌 것 같고 삐쳐서 어떡할래? 이렇게 아이에게 비난하지 말고요. 대체적으로 내성적인 아이라면요, 섬세할 겁니다. 섬세한 아이는 섬세하게 대해주세요.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 아이가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을 인정할 때 잠재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크거나 손 번쩍 들고 앞에 나가 발표하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발음, 콘텐츠, 생각의 깊이, 표현력, 셀 수 없이 많은 장점을 찾아내서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받을수록 아이 자신감이 커지고 씩씩해집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내성적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아나운서, 그리고 이름난 강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강의를 하셔야 되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도요, 저 내성적이었어요, 목소리 작았어요, 반장 선거에도 못 나갔어요, 이런 고백 많이 하시거든요. 내성적인 아이의 목소리 크기가 걱정이라면 누구보다 말 잘해야 하는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의 사례가 우리 부모님들께 시사점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성적인 아이에게 목소리 크게 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내성적인 아이가 가진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 살펴봤습니다. 임영주였습니다.